자, 여기 이제 자성 파트입니다. 앞에 있는 전기랑도 내가 연결을 시켜주긴 해드릴 건데, 이거 자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꼭 좀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과학 자체가 지금 생활 속에 뭐 밀접한 뭐 물리, 화학 뭐 이래가지고 얘들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물리 저거 왜 배웠는지 쓸데도 없는데, 그죠? 그래도 써먹으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생활에 쓰이는 어떤 기기들이랑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배운 것도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물질의 자성은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물질 내부에 원자 하나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외부의 자기장에 의해서 배열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자석에다가 물질을 갖다 댔을 때 자석이 잘 통하는 놈이 있고 안 통하는 놈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크게 뭐라 그러냐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다 써. 또 씨 강상반 이것만 쓰지 말고 알았냐? 안 봐도 비디오야 이 새끼들. 씨 강상반 이렇게 해서 뭐 어떡하려고 이 새끼들. 다 써 니네. 자, 그래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의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자극, 자기 다 얘기했었죠. 그죠? 자성 다 얘기했어요. 또 멍 때리지 말라고 내가 용어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기화라는 얘기인데, 자기화라고 하는 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정렬되는 또는 배열되는, 뭐 배열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배열되는 현상. 원자 자석이라는 얘기는 얘기했었죠. 원자들이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인 부분에서도 내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석이 잘 통하는 애입니다. 됐어요? 어렵진 않죠, 그죠? 강자성은 자석이 잘 통하는 애야. 그래서 그때 자석이 잘 통하는 놈이 뭐냐면 철과 같이, 일부의 원자예요. 철과 같이 자석에 붙는 애들을 강자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거의 재료가 되냐면 영구자석,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자석 있죠? 그거의 재료가 됩니다. 됐죠? 요게 강자성입니다. 그래서 자기화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효과를 오래 지속합니다. 이게 특징이야. 이제 이걸로 구분할 거야. 잘 들어잉? 그림이 나올 건데, 자기장을 갖다 대기 전,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이 세 개 그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그림. 물론 여기 있는 그림하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 교과서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거야. 봐봐.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네 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맘대로 자화에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외부의 자기장을 갖다 댔을 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 원자는 하나의 자석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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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SNS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렇게 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배열된다. 이 말이 뭐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 이거야. 됐냐?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의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고. 됐어?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화된 상태를 오랜동안 유지한다고. 됐습니까? 그게 강자성체라고. 철로 된 클립을 자석으로 붙였다가 떼면 이 클립이 자석이 되지. 맞지? 자석이 되지. 그게 이 얘기야. 됐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 얘야. 얘가 잘 나와. 왜냐? 얘는 자기화야. 전기가 잘 통하는 새끼 누구야? 도체.
금속이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절연체 비금속이야. 근데 얘는 자석이야. 금속 비금속이 막 섞여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같이 나와 시험 문제는. 알겠냐? 내가 아까 도체 이것도 다 나중에 정리해 주겠지만 요거 잘 기억해 놔야 된다.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알겠습니까? 도체, 절연체, 부도체랑 같이 정리해 놔야 돼. 알겠냐? 그거랑 딱 낚이기 딱 좋다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강자성체입니다. 이 강자성체라고 하는 애는 그림에서 저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회로에다 쓸 때 하나만 플러스 알파 할게요. 얘네들을 회로에다 쓸 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한 방향 회로 전지를 써요. 이 환방향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자가 얘네는 많아요. 요거 하나만 써두세요. 요게 혹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회로 전자들이 많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오랜 동안 지속된다 그 말이거든.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상자성 갑니다. 그림 잘 보라 그랬다 내가. 상자성 갑니다. 물질 내의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똑같이 되겠니? 강하게 되겠니? 약하게 되겠니? 강자성은 강하게 자화되는 거였지? 그럼 상자성은 상하게 자화되니? 약하게지 약하게. 얘는 약하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약하게 자화되는 거야. 약하게 자화되는 거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효과고 바로 사라진다. 얘는 바로 사라진다. 바로 없어져. 얘는 자기장 갖다 대면. 됐습니까? 자, 이게 원래 상태 전. 됐죠? 자기장 갖다 대면 일부가 자기장과 비슷하게 자화가 됩니다. 약하게. 그러면 얘를 제거하면 바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됐어요? 이게 상자성. 상자성의 얘들이 누구라고?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봐봐. 고체, 액체, 기체 다 있고 연병, 비금속, 금속 다 있어. 그지? 그러니까 헷갈리기 딱 좋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한방향 회로 전자가 적어요. 됐습니까? 이게 얘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새끼가 별표 100만 개짜리입니다. 누구냐? 반자성입니다. 반자성입니다. 반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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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성. 반자성은 물질 내부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에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 구리, 유리, 플라스틱 얘네들이야.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거 좀 더 할게요. 그리고 원래 자기장을 가하기 전 아무것도 없어. 아까랑 다르지? 원자 자석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N극, S극인데 SN이 돼야 되는데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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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얘도. 자, 그러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어요. 반자성은 상자성하고 비교했을 때 상자성은 같은 방향, 반자성은 반대 방향. 공통점은 바로 사라진다. 됐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차이점 잘 기억해.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누구냐? 강한 외부 자기장에서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 이걸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누구들 통합과학 할 때 했어요. 그지? 초전도체의 무슨 효과? 마이너스 아니야? 사람 이름 메이스너 알겠지?
마이스너 효과 알지? 좀 이따 할 거야, 알지? 좀 이따 할 거야. 요건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얘의 한방향 회로전자, 한방향 회로전자 얘는 없어요.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한방향 회로전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했던 누구?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물질에 관한 걸 한번 전개해 줄 테니까, 정리해 줄 테니까 봐요. 자, 일단 물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기를 얘기하면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해요. 얘는 전기가 안 통해요. 이 새끼는 그때그때 달라요. 세모. 그치? 그럼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니 우리? 뭐 갖다 나눴니? 야! 시험 봤잖아!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뭘로 나눴니? 그지? 띠틈이지. 띠틈 간격으로 나눴다. 머릿속에 넣어놔 좀 이씨. 얘는 띠틈 간격이 거의 없고, 얘는 졸라 멀고, 얘는 중간이고.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강자성, 산자성, 반자성이 있는 거야. 맞지? 이 새끼는 자기화가 강이라고 쓸게. 자기화가 강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자기화가 약하게 되는 거지. 얘도 같은 방향이야. 얘는 약하게 되는 거는 공통점이야. 맞니? 맞는데 얘는 반대 방향이야. 그럼 이 새끼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니? 방금 이 거지 새끼들아, 그만 이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쭉 봤는데 외부 자기장 제거식. 됐어? 요걸 기준으로 나눠줬단 말이야. 됐냐? 무슨 말인지? 갖다가 뗀 거.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을 나눈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로 볼 건 이 앞에서 포인트는 뭐였어? 반도체였지.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다이오드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그게 여기에 포인트야.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겠어? 반자성체야. 얘가 포인트야. 이거의 대표적인 얘가 누구라고? 초전도체. 초전도체의 뜻이 뭐니? 아, 대답을 해요. 다 배운 거요. 어떨 때? 그지? 임계 온도 이하일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애야. 특이한 새끼지. 됐냐? 자, 그러면 전기 저항이 0이 된단 말이야. 전기 저항이 0이 됐다는 의미, 즉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억해야 돼. 일단 그 얘기는 내가 할 거고, 이 애가 이렇게 할게. 이 초전도체가 뜻은 이거고, 얘가 전기장 또는 자기장 하에서 전기장에서 저항이 빵이니 열 손실이 없지. 됐습니까? 됐죠? 그럼 자기장에서 열 손실이 없으니 강한 전류가 흐를 수 있네. 그럼 뭘 만드는 거야? 강한 자기장이
만들 수 있겠네. 이 두 가지로 쓰는 거지. 이거는 이게 열선실이 없어서 쓰는 건 뭐야? 초전자체 케이블 이런 거 쓰는 거지. 열선실이 없는 도선. 얘는 핵융합장치에 들어가는 애. 그치? 무슨 말이지? 강한 자기장. 그 다음에 얘가 또 쓰는 게 뭐 하여튼 뭐 자기장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거. 뭐 MRI 장치도 들어가고 CT에도 들어가고. 됐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다는 거지. 뭐냐? 그게 마이스너 효과라는 거지. 이게 있다는 거지. 이 마이스너 효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잘 봐요. 여기 자석 있어. 자, 여기가 N극이라고 하고 여기 S극이라고 합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초전도체야. 임기온도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가 뭐라고요? 반자성체의 특징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밀어내는 효과래. 자기장을 밀어낸대. 근데 원래 그건 잘못된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초전도체는 얘가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으로 가면 어떤 물체든지 이거는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있으니까. 그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 얘가 없는 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 이 새끼가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아예 얘는 통과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물질이 있는데 얘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야. 그럼 얘를 떠받치듯이 위로 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반자성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얘는 아무것도 통과 못해 원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없는 새끼 되는 거야. 투명인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원래 마이스너 효과. 메이스너 효과 알죠? 메이스너 효과인데 이 새끼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밀어내는 것처럼 느끼지. 왜?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 새끼가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반자성체의 성질하고 똑같다 이거지. 성질과 같겠다. 그래서 얘 어디다 쓴다? 자기부상 열차에 쓴다. 됐어요? 요렇게 쓰는 게 반자성체의 의미예요. 됐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누구? 자, 지금부터 포인트 하나 더 갑니다. 화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물투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절연체 중. 절연체 중. 자, 분자야. 너네 화학에서 배웠지?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배웠다 치고. 자, 다 했어. 자, 다 한 거야. 자, 다 한 거야. 자,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분자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런데 이 새끼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거야. 물론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안 띄는 애들도 있겠지. 됐냐? 무슨 말인지.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웬만하면 다 띈단 말이야. 다른 원자로 돼 있는 분자들은. 됐냐? 왜? 원자 핵의 개수가 다르고 전기에 대한 음성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다 달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원자 핵이 커서 많이 끌어당기는 애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에서 약해갖고 빨린 새끼는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됐지? 무슨 말이지? 부분적으로. 됐어요? 그 부분적으로 전기를 띠는 애. 즉 이거는 전기라고 해서 미안한, 이거 원래 전류야. 전류. 쏘리. 이거 전류야. 전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전기 전도성이. 전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자가 이동을 해야 돼. 맞지? 근데 분자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부분적으로 전기를 띈다 그랬지. 됐냐?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유전분극이라고 그래. 됐어? 분자 내에 부분적 전하를 띈, 이걸 유전분극이라 그래. 물리에선 유전분극, 화학으로 가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편극이라 그래. 됐어? 편극이라 그래. 이 유전분극의 의미가 뭔지를 잘 기억해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절연체야.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런데 부분적 전하를 띠기 때문에 분자, 배열, 원자,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이걸 강유전체,
그 다음에 상유전체 이렇게 불러. 근데 느낌 오지? 어떤 의미인지. 그럼 강유전체는 유전 분극이 강한 거고, 얘는 유전 분극이 약한 거야. 됐지? 그럼 강유전체라고 하는 건 유전 분극이 강하다는 말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 여기로 가는 거야. 이제 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오래 남는다, 확 사라진다. 맞지?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외부의 전기장 제거 시 얘는 오래 지속되는 거고, 요 새끼는 바로 사라진다. 얘는 바로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배터리. 누군지 알았냐? 배터리. 금속판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축전기라고 부르거든? 그게 배터리. 알겠냐? 배터리를 거기서 쓰는 거야. 왜? 이 금속판이 유전 분극을 일으킨 만큼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럼 다시 또 충전해줘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요 의미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 교과 과정상 도체, 절연체, 반도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건 다 빼버리면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그죠? 교과 과정 해설서가 나와요, 여러분. 교육 과정이 바뀌면 교과 과정 해설서가 나오는데 보통 500페이지가 넘어요, 한 과목당. 그걸 다 읽어보셨겠습니까? 그거 나오기 전, 즉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예전 교육과정 나온 대로 그대로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유전체? 안 배웠으니까 틀린 거겠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의미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도체, 전원체, 반도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나오면 강유전체, 상유전체 나왔을 때 용어적인 측면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으로 용어는 정리를 해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이걸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웬만한 그 물질의 그 용어 정리에서 틀리진 않으실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강유전, 상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자성의 원인,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분 그 전기 원자의 안정성 할 때 나왔던 거예요. 얘네 원자 배치 다, 전자 배치 다 배웠잖아, 그죠? 거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빠져 있어서 그런 거지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성의 원인. 자성의 원인이 뭐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에 누구의 운동? 전자의 운동 때문이에요. 전자의 운동 때문입니다. 원자핵 주위에 둘레를 도는 어빗 운동이래요. 어빗 뭐야 이게? 궤도지, 궤도. 궤도 운동이요. 어떤 새끼는 오비탈 운동이요. 죽여버린다, 진짜. 오비탈은 그 LHD에 있는 방이야. 그거 헛소리하면 안 돼. 자, 이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운동, and 자기 자신의 축을 기준으로 자전을 하는 스핀 운동. 됐어요? 이 두 가지로 자성이 결정이 돼요. 다시 똑같이 봐.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아. 맞지? 그럼 얘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전 and 자전. 그냥 이 얘기야. 미묘하지 않습니까? 태양계에서도 별이라는 걸 중심으로 공전자전하지. 근데 아주 작은 원자 내에서도 공전자전을 한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 때문에, 자, 봐봐, 여기 봐봐.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지. 맞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도는 거야. 맞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으로 자기장 유도된 거야. 됐지? 이건 궤도 운동. 자, 그래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돈답니다. 맞지?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류는 이렇게지. 왜? 전자 운동의 반대니까 무조건.
됐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N극 방향으로 이렇게 소급돼야죠. 왜? 이것 때문에 유도돼서 얘 방향이 유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지. 전류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원자는 작은 자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원자자석이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자성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 이거 내신 문제 간혹 나와요. 그럼 애들 다 틀려요. 이거 가르치는 책이 별로 없거든요. 반자성의 원리는 밑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강자성, 상자성부터 먼저 할게요.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많을수록, 됐어요?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많을수록 외부 자기장에 따른 자기장의 성질이 강해져서, 외부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성질이 강해져서 강자성이나 상자성이 됩니다. 그러나 원자 내에 서로 배웠지,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면 두 운동의 자기장은 뭐 됩니까? 상쇄되겠지. 그래서 반자성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힘이 상쇄됐기 때문에.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지. 오비탈 채울 때도 니네 스핀 방향 반대로 하라 그랬지. 누가 그랬니? 파울리 베타울리 이거요. 됐냐? 파울리가 주장한 원자핵의 운동이 원래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화학에 가서 반대로 놓으세요. 방 안에는 2개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겁난 배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왜 걔가 2개예요? 신병 나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왜 얘가 반대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고 있다면 상쇄됩니다. 근데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짝을 이루지 않은 새끼가 더 많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강자성, 상자성이 더 많은 거지. 반자성에 비해서. 그래서 반자성체는 뭐라고? 초전도체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히 드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물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